자, 우리 여기 통계 마지막 시간, 통계적 추정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마침 딱 지금 시기가, 우리 다다음 주면은 뭐가 있습니까? 다다음 주면? 어떻게 알았어? 6월 모의고사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선이 있어. 내가 말하는 대답은 대선이었어, 대선. 자, 이제 선거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그 선거 나는 하시는 분 있나? 나 생일이 빨라가지고 선거한다 하시는 분. 한 절반 정도 계시는데, 이제 선거할 때 이제, 잘 투표하세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잘 투표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나한테 덜 해가 가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최선이 없으면, 차선도 없으면, 최악을 피해가지고 차악을 골라야지, 이제. 자, 어찌됐든. 이제 선거를 하면은 선거가 보통 이제 오후 6시면 끝나니까 그 6시 땅 되면은 이제 그 출구조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상 그 투표율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가 뭐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거야. 그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다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다 붙잡는 게 아니라 뭐 5명당 1명꼴로 이렇게 선택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5명당 1명꼴로 투표에 골라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제 누구를 이제 투표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 선거할 때 이제 나오는 출구조사 이런 거는 그 투표한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겠죠.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이제 우리 그 남학생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병역 판정 검사. 자, 이제 내가 몇 급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면제가 될지, 아니면 공익이 될지, 아니면 현역으로 이제 뛰어야 될지가 결정이 될 건데, 이제. 이 병역 판정 검사는 그 이제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이제 그 모든 남자가 다 받아야 되는 검사 아니니. 한 명이라고 빼놓으면 안 되겠지, 그지? 이처럼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 출구조사처럼, 이런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모두 다 조사해야 되는, 즉 조사 대상 집단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조사를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한다면 무슨 조사? 전체가 아니라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구주택총 조사나 병역판정검사 같이 모든 대상을 조사해야 되는 게 이제 전수조사야. 이제 인구를 정확히 이제 확인하려면은 당연히 그 각 가구당 몇 명이 이제 세대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다 확인해 줘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뭐 출구조사나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만 내가 가지고 이제 뽑아서 조사하는 그러한 조사를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 일부 샘플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과일의 당도 조사, 전구의 수명 조사와 같이 그 조사 대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하는 조사를 이제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일부 표본, 샘플. 표본이 영어로 샘플이야, 샘플. 일부 샘플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게 표본 조사야. 이거를 전수 조사로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왜? 아니, 내가 과일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당도 조사하려고 다 찔러볼 수 없잖아. 마찬가지로 전구가 이제 그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이제 뭐 전구를 켜놓고 이제 계속 켜놓고 꺼질 때까지 그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데 아니 팔아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다 할 수가 없으니 일부만 가지고 조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집단 전체를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원래의 이 태초의 집단이라 보면 돼.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모집단이라고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그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을 뽑아 놓은 거를 우리가 표본으로 부르는 거야. 표본. 얘를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이라고 이제 부르고 또한 표본조사에서 내가 몇 명을 뽑냐, 몇 개를 뽑냐 이러한 거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크기. 그러니까 몇 명을 몇 개를 뽑았냐라는 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명칭을 해. 크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곧 개수, 명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러한 행위,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만 뽑는 이런 행위를 추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추출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자, 어떤 방식이 있냐면
내가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을 뽑을 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모집단의 어떤 특정 개체가 너무 많이 뽑히면 안 되고 균등하게 다 동일한 확률로 뽑혀야 될 거란 말이야. 동일한 확률로. 그래서 모집단의 각 대상을 다 동일한 확률로 추출이 되도록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러한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임의 추출. 임의 추출로 해줘야 되는 거겠지. 자, 이제 예를 들면 그거지. 지금 이제 한창 대선이 코앞이니까 이제 뭐 특정 정당을 뭐 A, B라고 하면은 A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B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특정 지역에는 A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그 지역에만 가서 조사를 하면은 이거 가지고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없듯이 이제 균등하게 뽑혀야 된다는 거지. 균등하게 이제. 자, 근데 이때 임의 추출을 할 때 내가 한번 추출하는 거를 다시 되돌려 놓고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을 내가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상황을 다시 복원시켜 놓는 것이고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 거는 내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복원 추출. 근데 우리 여기 단원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 셋은 무슨 추출로 하냐면은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 기본 셋이야. 한 번 뽑은 게 다시 뽑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있어. 자, 요거 구별 되게 잘해야 돼. 좀 어려우니까 이제.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내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이 집단의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 부르는 거고 이 중에서 일부만 뽑은 얘를 이제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뭐 전구야. 자, 어떤 공장에서 전구를 많이 생산했는데 그 모든 전구의 평균 수명을 뭐 1000시간이라 가정을 해볼 거야,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전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공장의 입장에서는 그 일부만 뽑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지, 그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조사 대상에 되는 전체, 모집단 전체. 지금 내가 말한 상황은 이 전구의 수명인데 이 모든 전구의 평균 수명은 1000시간인데 일부만 가지고 내가 전구를 수명을 측정했어. 그럼 일부만 가지고 내가 계산한 이 전구의 평균 수명은 몇 시간입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전체 평균이 1000이니까 1000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막 너무 막 이제 불량인 것만 고르지 않았던 이상 1000 언저리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 모집단 전체에 해당되는 그 전구의 평균 수명이 모평균이고 그 다음에 일부 샘플만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측정한 평균이 표본 평균인 거야 이제. 용어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자, 모집단에서 이제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평균 분산 표지 편차를 내가 모평균,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의 분산을 모분산, 모라는 글자만 추가된 거야. 모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표준 편차 라고 부르고 자, 기호가 이거야. 각각 기호로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우리가 앞단원에서 봤던 기호랑 사실 똑같고요, 이제. 사실 앞단원까지는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집단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부터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해볼 거야. 자,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면은 그 일부, 이 공장 전체의 전구가 아니라 일부 전구만 뽑아서 계산한 그러한 자료의 특성을 표본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그 뽑은 것들에 대한 분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표본 분산 뽑은 것들에 대한 표준 편차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기호가 여기서 이제 무엇이지 잘 봐봐. 기호가. 자, 표본 평균은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 X바. 이제 막대기 바야, 막대기 바. 그 다음에 이제 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먼저 표본 표준 편차를 대문자 S라고 쓰고요. 그 분산은 제곱이니까
표본 분산은 S제곱이야. 쟤를 왜 S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표준 편차를 0으로 옮기면 돼. 표준 편차를 이제. 표준 편차는 표준이니까 스탠다드잖아, 스탠다드. 그래서 S를 쓰는 거야. 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거야. 내가 일부 샘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측정을 하는 건데, 원래 평균은, 얘들아, 평균은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n개의 표본을 뽑는다면은, 첫 번째 뽑은 그 데이터의 값을 x1, 두 번째 뽑은 거를 x2라고 둬. 마지막 n번째 뽑은 거를 xn이라고 뒀을 때 얘를 n으로 나눈 게 이게 x 바겠지.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평균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밑에 2, 3번이 문제야. 밑에 2, 3번이. 얘가 문제다. 자,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분산 계산을 중3 때 했단 말이야. 그때 분산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일단 이거 써놔. 원래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은 분산은 이거야. 원래 분산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원래 이렇게 정의를 해. 분산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평균이잖아, 평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거야, 원래. 그런데 편차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편차는 봐봐. 그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뭐 첫 번째 전구의 평균, 첫 번째 전구의 수명, 두 번째 전구의 수명, 각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각 값이 이제. 자, 그 각각의 값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 평균. 이게 편차야, 편차.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편차로 보는 거야. 차이. 그래서 저거 계산 잘 봐. 자, 첫 번째 전구 수명 x1이라면은 거기서 평균을 빼. 여기서의 평균이 x바입니다. 표본 평균. 그러니까 x1에서 이제 x바를 빼주신 것이 이게 편차인데 편차의 제곱들을 싹 더하라고. 편차의 제곱들을. 이거를 싹 더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xn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원래 표본 분산은. 그래 놓고선 쟤를 이제 몇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쟤를 전체 n개를 뽑으니까 평균은 나누기 n으로 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n으로. 나누기 n으로 해주는데 여기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 n-1로.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은 이거는 통계학을 좀 전공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실제 분산하고 오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2도 아니고 n-3도 아니고 n 플러스 1도 아니고 꼭 이걸로 나눠야지만이 좀 더 실제 분산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계산이 됐대. 그래서 n-1로 나누는 거야.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제 얘는.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위에서 계산한 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거에 루트.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모평균하고 표본평균 구별을 잘해줘야 되는 게 얘들아 우리가 이 단어는 확률 변수 대문자 x 이렇게 많이 쓰잖아, 대문자로. 자, 모평균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값이야. 왜냐하면 어떤 공장에서 전구를 이제 많이 생산을 해냈는데 그 모든 전구의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라고 정하면 이미 1000시간이라는 값으로 정해진 거 아니니. 상수지, 상수. 근데 표본 평균은 상수가 아니야. 모평균은 상수지만 표본 평균은 변할 수 있는 값, 확률 변수래. 자, 왜냐면은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구를 10,000개 생산했어. 10,000개. 평균 1000시간이야, 수명이. 근데 이 중에서 내가 100개만 조사해. 100개만. 10,000개 중에서 100개만 조사하니까 1%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지. 물론 이 1%를 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이 전구의 평균 수명을 계산을 했는 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거인 거야. 이 통계에서의 목표는 실제로 다 10,000개를 조사할 수는 없고 조금만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 기법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는 거야. 통계적 기법을.
당연히 조사를 적게 하면서 조사 대상, 정구도 갖다 팔아야 되니까 정구를 가능한 한 적게 뽑으면서 근데 실제 전체의 평균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값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제. 자, 근데 이거라는 거야. 뭐냐면, 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전체 평균이 이 어떤 범위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란 말이야. 100%는 없어. 자, 근데 내가 이렇게 100개 뽑고, 또 다르게 100개를 뽑고, 매번 100개를 뽑을 때마다 뽑은 1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은 매번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 매번 뽑을 때마다 100개의 평균은 매번 달라진다 이거야. 매번 달라진다. 그러니까 변하는 값인 거니까 변수인데 확률을 부여하면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개념이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은 다른 거야.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아까 앞에서 표본 분산은 다른 거야, 이것도. 그리고 다시. 나도 헷갈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앞에서 얘기했던 표본 표준 편차는 아예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이게 왜 다르냐면은, 봐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은 그 100개를 뽑아. 그럼 이 100개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이 뽑은 100개를 내가 표본이라고 부를게. 이 표본에 대한 정보가 아까 얘기했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야. 한 샘플에 대한 정보인 거고 이제 내가 이제 보게 될 요 내용 있잖아. 되게 길다란 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매번 100개를 뽑을 때마다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번 뽑을 때마다 이렇게 뽑으면은 평균 수명이 990시간. 또 다르게 뽑으면 1005시간. 매번 다르게 나올 거잖아. 매번 다르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을 또 계산해. 매번 다르게 나온 이 표본 평균의 값에 대해서 평균을 또 계산해. 평균을. 그리고 이 매번 다르게 나오는 값의 분포가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이해하면은 내가 총 10,000개의 전구가 있다라고 했고 이 중에서 100개를 뽑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표본의 개수는 100인데 실제로 서로 다른 표본의 개수는 만시 100이 되지 않을까? 뭔지 알겠니? 10,000개 중에서 100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만큼 표본을 뽑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표본이 있어. 이거 얼마나 큰 값인지 나도 지금 감이 안 와. 근데 이만큼에 해당되는 표본이 다 각각 있고 걔네들의 평균을 계산해. 토탈 평균. 그게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 이거야. 이게. 그게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다. 이 만시 100 정도나 되는 이러한 표본들을 또 평균을 내면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 1000이랑 똑같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만큼에 해당되는 그 표본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분산, 표준편차 계산 다 해볼 수가 있잖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에서 이제 분산 계산은 아까 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에 해당되는 표본들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을 해보고 표준편차를 계산을 해보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자, 원래 모집단의 분산에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돼. 표준편차는 그의 루트를 씌운 개념인 거야. 루트를 씌운 개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거야. 자, 여기는 증명이 따로 없고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은 교과서에서도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증명을 안 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자, 공식은 이거다. 자, 왜 이거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성립하지? 그래서 이 공식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쟤는 이제. 앞에 거랑 뒤에 거 구별이 되십니까? 앞에 거는
뽑은 표본 하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고, 얘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표본들에 대한 정보인 거야. 표본들의 정보. 앞에 거는 표본 하나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야. 자, 내가 이제 그 모평균이 M, 목표지표차가 시그마인 이러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겠다. 즉, N개를 추출을 할 건데, 그러면은 그 N개의 평균은 표본 평균 X바가 될 거란 말이죠. 표본 평균 X바. 근데 약간 이러한 성질이 있대. 자, 뭐가 있냐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정규분포를 기본적으로 따를 거라고 얘기했지. 뭐 우리가 뭐 시험 봤을 때 어떤 점수의 분포, 그 다음에 키의 분포, 몸무게, 시력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자 이제 뭐 전구라고 가정해보자. 지금 전구의 평균 실제 평균 수명이 1000이라 가정하면은 내가 이 10,000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 뽑아보니까 1000보다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엄청나게 작아가지고 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극단적으로, 그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전구의 평균 수명도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평균이 가장 많이 몰려있지 않겠니? 그냥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평균이 많이 몰려있지 않겠니? 평균에서 벗어난 거는 조금 개수가 적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모집단이 내가 여기서 일부 샘플만 가지고 뭐 10,000개 중에서 100개를 뽑겠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뽑은 100개에 대한 평균이 있겠지. 그게 표본 평균이야. 그게 표본 평균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또 분포를 계산을 하는 거야. 분포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모집단에 애초에 정규분포면 뽑은 100개에 대한 그 평균 값 있죠.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도 아마 이와 비슷하게 평균일 때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정규분포 곡선을 띠지 않을까라는 거야. 뽑은 것들의 분포인 거야. 얘는 이제 뽑은 것들의 분포 100개. 얘는 1개짜리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정규분포면 뽑은 것들에 대한 분포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이랑 똑같다라고 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야. 이러한 분포를. 그래서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럼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뽑은 것에 대한 정보 2초. 이거죠. 자, 그럼 또 봐봐. 근데 신기한 게 이거야.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아니야. 모집단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분포야. 평균일 때 좀 덜 나오고 끄트머리에서 많이 나와. 그리고 훨씬 더 극단적으로 진짜 분포를 알 수 없는 이런 중구난방 막 이런 분포 있잖아. 그지? 이런 분포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표본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가 된대. 요게 되게 약간 신박한 내용이야, 요게. 실제로 이러한 분포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얘네를 지금 1개 뽑았을 때의 분포야, 이거는 1개.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뽑아. 진짜 많이 뽑아서 100개를 뽑았다. 그럼 그 100개의 분포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그 분포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100개의 분포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근사적으로라고 나와 있죠. 근사적으로. 그 기준이 뭐냐? n이 30 이상일 때가 기준이야. 30개 이상 뽑으면 원래 분포가 진짜 중구난방의 분포라 하더라도 그 30개 이상을 뽑은 그 표본의 분포가 이렇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거야. 정규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30보다 크면은 대표본, 작으면 뭐 소표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30입니다. 30. 기준이 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추정은 뭐냐면은 그 이거야. 추정이라는 거는 추측하는 거란 말이야. 추측하는 거.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야. 자, 어떤 상황에서 추정을 하냐. 그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 집단 전체를 알고 싶은데 실제로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일부만 뽑아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 모집단 전체를 추측하는 추정을 할 거라고, 추정을.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표차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로부터 모집단 전체를 이제 한번 추측해 보겠다라는 이 과정을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맞춘다라는 거지. 당연히 전체를 못 맞춰,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범위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돼. 어떻게 범위로 추정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전구야, 전구. 자, 실제 전구의 평균 수명을 1000시간이라고 놓을 거야. 근데 그 내가 100개를 뽑았어. 첫 번째 표본 100개 뽑았어. 얘네들의 평균이 995가 나왔어. 그럼 생각해봐. 995가 나왔으면은 실제 이 전체의 전구의 평균 수명은 995 언저리에 있다라고 추정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범위를 만들어내는 거야, 범위를. 뭐 대략적으로 뭐 오차이 나게 해가지고 990에서 1000 사이의 범위에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 있을까라는 거를 추측을 할 거야. 정확도가 여기서 들어가, 정확도가 이제 90%의 확률로 그 모집단의 정보가, 즉 모집단의 평균, 전체의 전구의 평균 수명이 이 범위 안에 있겠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이제 해내는 건데, 그게 지금 나오는 거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렇대요. 자, 0부터 1.96 사이의 이 넓이가 0.475래, 얘들아. 0.475. 0.475래. 그러면 양쪽을 균등하게 보는 거야. 반대편에 마이너스 1.96도 생각해가지고 더블, 두 배 하는 거야. 얘 두 배 하면은 0.95가 되겠지. 95%의 확률로 이해할 수 있겠지? 95%의 확률.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추정을 하는 거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만약에 내가 995가 나왔어. 그러면 실제 이 전체의 평균 수명, 이제 1000인데, 모른다라고 가정해봐. 실제 전체의 평균 수명이 얘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범위를 가지고 추정할 때, 실제는 얘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약에 추정을 해. 예를 들어서 이게 합당한 추정이니, 이게? 이게 합당한 추정이니? 지금 왼쪽으로 1밖에 차이 안 나잖아. 오른쪽으로는 15만큼 차이 나잖아. 오른쪽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실제로 얘보다 더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양쪽을 균등하게 봐야 돼, 균등하게. 균등한 확률로 놓고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0 기준으로 양쪽을 균등하게 보는 거야. 0 기준으로 양쪽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한 것도 똑같이 오차이 나게 내가 세팅한 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식을 좀 약간 변형해 볼 건데, 이제 원래 표준화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표차로 나눠주면은 Z가 된다고 했잖아. 역으로 하는 거야, 역으로. Z를 역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좀 변형하는 과정이야, 변형하는 과정. 잘 보시면. 쟤를 변형해보면 양변의 분모를 곱해, 분모를. 분모를 곱한 게 이거야, 얘들아. 분모를 곱한 게. 분모를 곱해서 가운데가 얘만 남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가운데를 그냥 M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온대. 가운데를 M으로 정리하면 이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 모평균 M을 추정을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 샘플의 정보 X바,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일부 표본의 정보, 그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은 값만큼 빼고 더한 거. 즉 이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의 값, 그만큼의 값을 이 X바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이 이제 값의 차이를 나게 해가지고 추정을 한다고, 지금. 똑같이. 자, 95%의 확률로 나와 있잖아, 지금. 90%의 확률. 자, 무슨 말이냐. 모평균 M이 X바라는 그 X바라는 값을 기준으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얘네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이제 95%. 즉
100번 관측했을 때 95번 정도는 목평균 M이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95%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99%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99%. 자, 여기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자, 요겁니다. 실제 목평균 M이 이제 있다고 치고 이제 자, 그로부터 이제 95%를 추정하면은 1.96의 루트 인분의 시그마 벌어지고 근데 그 내가 이제 표본으로 이제 목평균을 추정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표본은 여기가 나왔어. 두 번째는 여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여기가 나왔고 네 번째 여기가 나왔어. 그래서 범위를 만들어내. 아까 범위 만들었던 것처럼 범위를 만들어낼 때 100번 관측하면 95%는 목평균 M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목평균 M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95%일 때의 신뢰 구간 적겠습니다. 이제 얘 신뢰 구간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할게. 자, X바 지금 20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그다음에 콤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야. 이렇게 밑에 거 99%는 저걸 2.5로 2.58로 바꾸시면 됩니다. 2.58 이렇게 해주시고 X바 플러스 2.58에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바꿔줘. 이렇게 저렇게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구간을 이렇게 대괄호로 적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직접 부등식 범위로도 한번 작성해 볼게. 이것도 쓰세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목평균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야. 저렇게 범위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범위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X바 마이너스 2.58이죠. 2.58에 루트 M분의 시그마 M 그 다음에 이제 X바 플러스 2.58에다가 루트 M분의 시그마야.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셋으로 그냥 외워놔야 돼, 이제. 실제 95%에 해당되는 신뢰 구간의 식 1.96, 99%에 해당이 되는 그 신뢰 구간 숫자가 2.58이라는 거야. 2.58. 2.58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얘가 이거잖아. 95%의 확률로 이제 목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이제. 그런 구간인 건데 그 여기서 뭔가 좀 모순적인 게 있는 게 모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일부 표본만 가지고 전체를 추정을 한다고 해야지, 그지? 당연히 정확히 못 맞추지만 좀 웬만하면 잘 맞추고 싶은 거잖아. 근데 모순이 뭐가 있냐? 그럼 일부 샘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즉 전구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개를 내가 뽑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100개의 평균 1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이 필요해. 그게 X바지. 그리고 내가 몇 개의 표본을 뽑았느냐? 표본의 크기를 알아야 돼. 100개야, 100개. 문제 없어. 근데 얘가 뭐야? 이게? 저 기호가 무슨 의미죠? 저게? 저 기호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그거 말고 의미. 모표준 편차에 모표준 편차.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무슨? 아니 모집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집단을 알려면 모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 이게 말이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알아? 모집단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아야 추정이 된대. 이게 모순이죠. 자, 그래서 나와. 목평균을 추정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면 어떻게 해도 되냐. 그냥 내가 뽑은 일부 샘플의 표본 표준 편차 있죠? 일부 샘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그 모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 내가 뽑은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로 대신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대처가 되죠. 저렇게 대처가 될 것이고. 자, 신뢰 구간의 길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들아 이거야. 그냥 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거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돼. 뒤에서 앞에 거.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x바가 날아가지 않겠네? 날아가고 얘 두 개가 있어, 두 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95%에 해당이 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요겁니다. 2 곱하기, 봐봐. 2 곱하기,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이제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거를 좀 일반한 게 이거야. 자, 알파 퍼센트일 때의 뭐 신뢰도 계수로 갈게. 신뢰도 계수를 K라 하면 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나오냐? 그냥 2 곱하기 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간단하게 놓을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 계수가 요런 값 얘기하는 거. 요런 값. 1.96, 2.58 얘기하는 거. 즉 알파가 95일 때는 K가 1.96. 알파가 99일 때는 K가 2.58. 요런 수치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수치들. 문제 풀 때 항상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다르게. 자, 그 다음 봐봐. 당구장 표시.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얘들아,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하대 지금. 근데 이 신뢰도 알파가 높아지면은, 얘들아, 알파가 높아지는 거는 K가 커지는 거야. K가.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생각했듯이 그 95%라는 수치는 이거 표본 표준 편차 있죠? 표준 정규분포 있죠? 표준 정규분포. 0부터 1.96까지가 이거니까 만약에 얘를 숫자를 더 크게 하면은 이게 더 확률이 더 커지지 않겠니? 이렇게 0.99 이렇게 커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가 그 신뢰도 계수 K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신뢰도가 커지면 저 신뢰도 계수가 커지기 때문에, 즉 여기에 오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길어진다. 신뢰도가 커지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 다음 반대로 그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자, n이 커지는 거야. n이 커지면 전체가 커져 작아져. 이거는 전체가 작아지죠. 분모니까 반대니까 길이는 짧아진다라고 쓰는 거지. 짧아진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요거야.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상식적으로. 그 내가 딴 건 안 건드리는데 그 퍼센티지를 높이고 싶어.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잖아. 자, 내가 이제 처음에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겠지? 라고 추정을 했어. 근데 이 범위 없을 수도 있잖아. 실제 모평균이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잖아. 더 잘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더 잘 맞추려면은 길이가 길어져야 되지 않니? 당연히 실내관의 길이가 길어져야 모평균이 더 잘 거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10%가 높아지면은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요거 보자. 요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것도 당연한 거야. 뭔 말이냐면, 자, 전구 생각해봐. 전구. 자, 전구 말고 얘는 키로 예를 드는 게 좀 더 약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집었어. 근데 그 한 사람의 키가 2m야, 200이야. 200이야?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내가 100명을 골랐는데 100명의 평균 키가 200이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명을 뽑았을 때 키가 2m인 거랑 100명의 평균 키가 200인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그 한 명 뽑았을 때 200일 확률이 훨씬 큰 거야. 왜냐면 후자는 100명 다 평균 키가 200 언저리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되게 힘든 확률이잖아, 그치?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는 뭐냐면은 점점 많이 뽑을수록 평균에 몰리지 않겠니? 평균을 계산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데이터들도 좀 뽑히긴 하겠지만은 많이 뽑다 보면은 사실은 평균에서 가장 많이 뽑혀. 평균에서 점점 많이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조금 뽑아. 한 개, 두 개 뽑으면은
평균에서 벗어난 게 좀 등장할 확률이 높아. 근데 그 뽑는 횟수를 늘려나가가지고 막 1000개, 10,000개, 100,000개 늘려나가면 그 뽑은 것들의 평균을 계산하면은 이 전체 평균에 좀 가까워지지 않겠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도 된다라는 거야. 짧아져도. 짧아져도 이제 동일한 신뢰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동일한 신뢰도로 추정할 수 있다. 구간이 굳이 안 길어져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좀 더 정밀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정밀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야.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을 뺀 건데 차는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큰지 몰라서 이렇게 절대값 처리를 해 놓은 거야. 절대값 처리를.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요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쓰셨던 이 범위 있잖아요. 범위. 그죠? 그 범위를 이제 변형해서 사실은 얻어낸 식이야. 그 범위를 변형하면 아까 이거가 되거든. n-x 바가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 값이 얘네들 사이에 있잖아.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뺀 거는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얘네들의 차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만큼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거야. 최대값.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최대값이야. 이거 최대값. k 곱하기 루트 인분의 시그마로서 여기 2가 없죠. 실내 구간에는 2가 곱해지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최대값은 2가 없습니다. 그 차이로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로. 자, 잠깐만 끊었다가 이해 할게. 봅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필수예제 1번입니다. 이거.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x바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예요. x바. 자, 표본의 크기가 2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위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평균. n을 2라고 보는 거야. 자, 이랬을 때 2x바의 제곱을 구해주는 건데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저 x제곱은 분산 구할 때 등장하는 식이야. 그래서 분산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x바의 분산은 그러면 그 x바의 제곱에다가 요 평균의 요 놈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 놈의 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우리는 얘를 구하려면은 x바의 분산이랑 x바의 평균을 알아야 돼. 즉 x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자, 2x바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모집단의 평균 그냥 x의 평균이랑 같은 거야. 그리고 vx바는 그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다 계산이 되는 거라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저게 계산이 된다 이거라고. 모집단 것만 가지고도. 자, 그러면은 마주 해보자. 마주 한번 해보시면 x에 대해서 평균 분산 계산해보자. 먼저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될 거니 a 플러스 b가 몇이 돼야 됩니까? a 플러스 b가 3분의 2. 그리고 x의 평균 나와 있잖아. 6분의 11이라 나와 있으니까 평균 계산해보시면 평균은 3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6분의 11이야. 6분의 11. 자, 이렇게 볼 거야. 6분의 11로. 넘겨서 마저 계산. 그러면은 2a 플러스 3b가 6분의 9 해가지고 2분의 3 나오거든. 해보시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a 플러스 p 이거 연립해주기 위해서 2배 2a 플러스 2b가 뭡니까 얘가? 2배 해주니까 3분의 4잖아. 이렇게 빼보자. 이렇게 빼자. 빼보시게 되면은 b가 몇입니까? b가? 2분의 3에서 3분의 4 빼니까 6분의 1 나와. 해보면 6분의 1 a는 아마 2분의 1 나올 거야. 이거 계산해보시면 잘 연립해보시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잘 해보시면은 저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x의 평균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분산만 잘 계산해보자. 분산만 이제 분산해봅시다.
자, 분산은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하죠. 밑에나. 1의 제곱 3분의 1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제곱 A. 4A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제곱, 밑에 거. 9B니까 9 곱해주면은 플러스 2분의 3. 네,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평균의 제곱이 되겠지. 평균의 제곱은 여기서 몇이야? 평균이 지금 이제 몇이야? 평균이 6분의 11이었으니까 제곱인 36분의 121을 빼. 일단 얘를 일단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일단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 마저 계산해 보시면 36분의 통분 12, 72, 그 다음에 18이니까 54, 마이너스 121.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마저 계산합니다. 126에서 1, 6배니까 5니까 36분의 17이 나올 것 같아. 다 계산해보면.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분산이. 그럼 끝났어, 이제. 따라서 요 식을 적용해보자. 요 식에다가 요거를 적용해보자. 요걸 이제. 따라서 VX반은. 자, VX반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먼저. VX반은. 2분의 1에다가 원래 분산까지 해주시니까 요거고, 이게 그 X바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얘의 제곱 빼야 되는데, 얘랑 얘랑 어차피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6분의 11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빼는 거야. 36분의 121. 이렇게 빼는 거다. 이렇게. 마저 계산해 보시면 이 x바의 제곱은 뭐냐면은 넘어가주니까 얘가 이제 72분의 17 더하기 36분의 121 나오네. 이렇게. 그럼 72분의 몇이야 이거? 242, 259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까? 요 숫자가 되게 더럽게 나오죠? 마음에 안 들게. 자,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오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원래 여기는 이런 이상한 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답이. 그냥 믿고 잘 계산하시기 바라고 얘는 이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지 2번. 자, 얘는 자 이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예물 추출해서 x바라고 하자. x바의 표준 편차가 8일 때, 8이 되도록 하는 모분산의 값을 an이라고 두겠대. an이라고 두겠대. 자, 그럴 때 A5의 값을 구해주라라고 되어 있어. A5의 값. 자, 어떻게 해줄까? 한번 좀 고민해 볼게. 어떻게 해줄까? 자, 먼저 이제 그 X바의 표준 편차가 8이라 이 얘기는 요 얘기지. 얘가 8이라 이 얘기야. 얘가 8. 그리고 저 X바의 표준 편차는 공식 자체가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는 거였어.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근데 그때의 그 모분산의 값이 an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an이 모분산이라고 했으니까 모분산에다가 저기다가 루트 씌워주면은 요런 식 성립하지 않니? 요런 식? 모분산에 루트를 씌운 게 모표준 편차 2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그때 A5를 구하래. A5. n이 5일 때 구하는 거잖아. A5 구하려면은 n에다가 5 대입해 주시니까 8은 루트 5분의 루트 an. 그래서 A5. 그래서 우리가 A5 구해주는 겁니다. A5. 그러니까 A5 구해주기 위해서 루트 A5는 8 루트 5가 되고 제곱해버려가지고 64 곱하기 5로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320. 이게 답이다. 이 정도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3번이죠. 3번. 자, 3번은 얘는 좀 잘 봐야 돼. 얘는 좀 그 어려운 문제야. 뭐냐면 주머니 속에 1이 2개 있고 1이 2개 있고 2가 3개 있고 3이 4개 들어있는 이러한 주머니가 있을 때 하나를 꺼내어서 무슨 수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다시 넣겠다. 이걸 2번 반복을 하겠다 이거야. X바가 이제 뽑은 두 수의 평균인데 그 X바가 2보다 클 확률이야. 2보다 클 확률. 우리는 이 X의 분포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X의 분포.
자, x의 분포는 1이 나올 확률 9분의 2, 2가 나올 확률 9분의 3, 3이 나올 확률 9분의 4로 자, 이러한 x의 분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 뽑았을 때의 표인 거야. 하나 뽑았을 때. 하나 뽑았을 때의 표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두 개 뽑았을 때의 표를 작성하라 이 얘기야. 자, 두 개 뽑은 건 어떻게 분포가 나오게 되겠느냐. 봐봐. x바가 될 수 있는 값을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적냐면 요겁니다. 여기 지금 마침 딱 나와 있거든 이제. 처음에 뽑은 수가 x1, 나중에 뽑은 수를 x2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 같이 볼게. x1이 될 수 있는 값은 1, 2, 3 중에 하나, x2가 될 수 있는 값도 1, 2, 3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처음에 뽑은 수는 1, 2, 3 중에 하나, 나중에 뽑은 수도 1, 2, 3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야 돼, 평균을. 자,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더하면 2인데 나누기 2에서 1이야. 더해서 2분의 3, 더해서 3인데 나누기 2 해주시고 2, 1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 3 더하면 4니까 나누기 3, 1 더하면 4니까 나누기 이런 식으로 다 채워. 2, 2도 평균이 2고 이런 식으로 2, 3은 평균이 2분의 5 3, 2도 평균이 2분의 5 3, 3은 평균이 3 이렇게 다 세워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x바의 분포를 표로 한번 그려볼게. 내가 지금 여기 적은 것들이 다 x바야. x바인데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x바가 그럼 1도 될 수 있고 2분의 3도 될 수 있고 2, 2분의 5, 3까지는 다 가능하겠죠. 3까지. 자, 이게 이제 x바입니다. x바는 스몰 x 바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 표를 완성을 이제 해볼 거야. 완성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는 x바가 2보다 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2보다 큰 얘네의 확률만 구해주면 답이야. 사실 얘네만. 이것만 구해주면 답이지만 우리 이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해볼게요. 이거. 자, x바가 1이 되려면 1이 나와야 되잖아. 1이 나올 확률이 9분의 2야. 1. 그럼 9분의 2, 9분의 2. 81분의 4라고 적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률을 써야 돼. 그 다음도 봐봐. 2분의 3이 되려면 1, 2, 2, 1 둘 다 가능하잖아, 이거. 맞네, 이거? 그럼 1, 2가 나올 확률 9분의 2, 9분의 3. 2, 1이 나올 확률 마찬가지로 9분의 3, 9분의 2. 어차피 2배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에 2배로 처리하자, 이거야. 일단 요거 약분해 놓으면은 얘가 이제 3, 9, 27분의 2니까 2배에서 27분의 3. 이렇게 적을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2. 2는 이거야. 1, 3, 3, 1, 2, 2도 있어. 자, 일단 1, 3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곱하는데 1, 3은 2 확률이고 3, 1도 마찬가지로 곱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에 2배가 2배 한 다음에 2의 확률도 있잖아. 2.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라 적냐면은 9분의 2, 9분의 4가 2개씩 있고 2개씩.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 있죠. 2. 요 확률이 또 더해줘야 된다.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 마저 계산해 보시면 81분의 16 더하기 9. 81분의 25야.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2분의 5. 자, 2분의 5는 자, 2, 3하고 3이거든? 2, 3하고 3이. 자, 2, 3하고 3인데 얘네 둘을 곱하면 되겠지. 2배 해서 이제. 자, 곱할 때 약분해 놓은 걸로 할게. 곱하면 27분의 4니까 2배에서 27분의 8이고 그리고 3. 3이 나오려면은 그냥 3 나와줘야 되고 얘 제곱하는 거니까 81분의 16입니다. 81분의 16. 이거를 다 더해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지도 원래 검증해야 돼. 원래 검증도 해줘야 돼. 검증해 보겠습니다. 얘 3배 해주니까 81분의 12. 얘 3배 해주면 81분의 24. 다 더해주시면 4, 12, 25, 24, 16. 16, 41, 그 다음에 65. 다 더해서 1 나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우리가 구해줄 확률은 얘네 둘을 더하는 겁니다. px 바가 2보다 큰 거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두 확률을 더해주니까
81분의 40으로 답을 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x바의 확률을 구해주는 거는 이렇게 다 x바의 분포를 적어야 되고, 근데 봐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얘들아, x바의 표를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서 평균을 구한 게, 이거 원래 공식에 의하면 얘랑 같죠? 그죠? 얘랑. 여기서 평균 구한 게, 그럼 위에 거의 평균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해보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평균을 구할 필요는 없다 이거고, 마찬가지로 분산도 x바의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x바의 표를 완성해 놓고 여기서 분산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공식 자체가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냥 x의 분포로도 풀 수 있어.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x바의 확률을 물어보면 이렇게 표를 그려야 되지만 x바의 이런 정보들을 구하려면 굳이 표를 안 그려도 원래 모집단의 표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시다. 4번이죠. 자, 4번은 이제 그 정규 분포로 좀 이제 연관 지어서 하는 그런 유형인데,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65, 시그마 제곱이죠. 65, 시그마 제곱. 자, 요건데, 자, 이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x 바라 하겠다. 또 다른 모집단에서는 크기가 9인 걸 해서 y 바라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거네. 이제 x 바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확률? 57 이하일 확률. 그 다음에 이제 y 바가 이제 26 이상일 확률이 나와 있죠. y 바가 26 이상일 확률. 자, 요건데, 자, 표준화를 합시다. 표준화 이제. 자, 표준화 해놓으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표준화라는 거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잖아. x 바면은 x 바의 평균을 빼야 돼. x 바의 평균이 뭐야, 얘들아? x 바의 평균은? 그게 곧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집단의 평균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 65를 빼주시는 거고, 65. 자, 이거 Z로 바뀔 거 예상하고 미리 해놓고, 여기 57에서 65를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나눠, 이제? 그 다음에, 그, 요 놈의 표준편차로 나눠. 그게 뭐냐면은,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표본의 크기 16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 시그마 x 바라는 거는 루트 n분의 원래 거 표준편차 2니까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그리고 y 부분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서 표준합니다. 자, y 쪽은 그 평균이 30이야, 30. 그래서 26에서 30을 뺍니다, 30을. 그거를 또 뭐로 나눠, 이제? 표준편차 몇으로 나눕니까? 6으로 나눠줍니다, 6. 그냥 6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 n이 9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6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3분의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정리하는 거라고, 이거를. 얘를 정리해 주셔야 돼. 얘를. 그래서 마저 계산합니다. 이거. 마저 계산해보시면 P, Z가 더 작고 나갔다. 이거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2. 그 다음에 이제 이거 Z가 이제 몇 이상? 이거 2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든,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일단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나온다. 근데 이 두 확률의 합이 1이다. 이거 한번 표로 한번,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제. 자, Z가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한 이 정도로 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상이 여기잖아, 여기 얘들아. 여기 확률이잖아. 그럼 나머지 얘는 확률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나머지 여기 여야 더해서 1 나오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2가 어떻게 잡혀야 돼? 얘로 잡혀야지, 얘로. 얘네들이 일치해야지, 그지? 그래야 더했을 때 1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시그마가 몇 나옵니까? 얘네들이 같으니까 16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시그마가 16이야. 16인 거 알 수 있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x바가 6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래. x바가 60일 이상. 자, 이 확률을 구하랍니다.
똑같이 표준화 하겠죠? 여기 Z로 바뀔 것이고. 자, X의 평균 몇이냐면은 이제 65야. 65를 일단 여기서 빼. 65. 61 마이너스 65를 이제 무엇으로 나눠주느냐? 루트 n분의 시그마. 4분의 16으로 나누는 거지. 4분의 16으로. 자, 시그마를 16이라고 구했으니까 요거로 나눠주시는데 얘가 이제 4고요. 이게 마이너스 4니까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네. P Z가 마이너스 1 이상. 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 어떻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 여기 확률하고 여기 0.5 더해주면 되겠죠? 0과 1 사이의 확률 아마 3, 4, 1, 3일걸? 3, 4, 1, 3하고 0.5를 더 더해줘야 되겠네. 여기 3, 4, 1, 3하고 0.5. 자, 이거를 더해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더해주면은 8, 4, 1, 3으로 답이 나오겠죠. 1번으로 답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5번. 자, 그 다음 5번은 자, 5번. 행복농장. 해피니스 팜. 자, 여기 자두 한 개, 자두 한 개 보기에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표차가 10인 정규분포래. 자, 이제 자두 한 개의 평균이 50이고, 표준표차 10이래.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는 그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야. 이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야. 행복농장. 평균이 50, 표준표차가 10. 이거 모집단에 대한 정보라고.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100개를 포장하겠다. 한 상자에다가. 자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그때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 전체 무게. 이게 뽑은 100개의 평균 얘기하는 거야. X바 얘기하는 거야. X바. 표본 평균 X바야 이게. 이 의미라는 걸 잘 받아들여야 돼. 표본 평균이다 이게.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의미로. 근데 그게 X바가 4.8 이하면 불량이다라는 거잖아. 4.8 이하면. 그러면 50만 개의 자두를 100개씩 포장할 때 불량의 상자가 몇 개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즉 우리가 불량의 상자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다 보니까 우선 50만 개를 한 상자에 100개씩 포장한다? 이 말 자체는 봐봐. 이 말 자체는 얘들아 자두가 50만 개야. 한 상자에 100개씩 넣겠대. 총 상자 몇 개? 미친 거 아니야? 5,000개. 아니야, 나누기 100 아니야. 5,000개잖아, 5,000개. 전체 5,000개의 상자가 있다, 이 얘기야. 5,000개 상자. 계산 똑바로. 5,000개 상자야. 근데 이 5,000개의 상자 중에서 분량이 몇 개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분량이 몇 개니? 그러면 분량의 확률을 구해야 돼. 그 X바가 그 자두인데 X바가 4.8kg 이하잖아. 여기서 얘들아 단위도 잘 봐야 돼. 단위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램하고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단위를 저 그램으로 맞추자. 4.8kg 몇 그램입니까? 4.8kg 몇 그램? 4,800g이죠. 분량의 확률이 이거라고 얘들아. 분량의 확률. 얘가 분량의 확률이야. 분량의 확률. 이게 분량의 확률이야. 이게 분량의 확률. 이게 분량의 확률이다. 그럼 이거부터 먼저 구해보자. 표준화 합시다. 표준화. 스톱. 다시. 지금 잘못 썼는데. 다시 봐봐. 내 말을 잘 들어봐. 한 상자에 100개의 자두를 넣잖아? 100개의 상자, 다시 100개의 상자가 아니고, 100개의 자두, 즉, 한 상자에 총 무게가 4.8 이하면 불량품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표본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두 100개의 무게가 4.8 이하라는 말을, 자두 100개의 평균 무게가 나누기 100 해가지고 48 이하일 확률. 요게 맞아, 요게. 요거로 좀 써줄게, 다시. 요걸로.
100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의 정보를 쓰려면 그 4.8, 즉 4,800g으로 하면 안 되고 평균으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4.8kg, 즉 4,800g을 100으로 나눈 48g, 즉 평균 자두 무게가 48g 이하일 확률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얘로 표준합니다. 들어가면 평균 빼. X바의 평균이 원래 모집단의 평균 이거 50이야, 50. 그러니까 얘는 Z로 바뀔 것이고 이거 48에서 50을 빼주시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표준 편차가 몇입니까? 10이야. 그래서 그냥 나누기 10 하면은 날아가는 것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 X바를 다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 계산. 얘가 이제 그냥 1이죠, 1. 그래서 마저 계산해 보시면 불량의 확률이 뭐시기다? Z가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 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지. 표를 보고. 자,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2를 잡으면 여기 구하는 거 아니니 여기. 그러면 0과 2 사이의 확률이 477이잖아. 477이. 여기가 0.477이잖아. 이렇게 나오지? 여기 나머지가 몇이요? 0.0228 아니니? 즉 불량의 확률 몇이다? 0.0228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0.0228 그 다음에 우리는 총 불량의 상자의 개수 구하는 거야. 전체 상자가 5,000개야. 그러면은 불량인 상자의 개수 몇 개야? 불량 상자는 전체 5,000에서 이걸 곱해주면 되잖아. 0.0228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몇이니, 이거 계산해주면? 계산하면은 114 나오니? 114. 이렇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114. 자, 이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의 6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자, 필수의 6번은 이제 뭐냐.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백열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1000시간, 표준편차 400시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구죠. 평균이 1000시간이고 표준편차 400시간인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그때의 표본 평균을 x 바라 두겠다. 그랬을 때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봐봐. 절대값 x 마이너스 1000 얘가 이제 20 이하일 요로할 확률이 이제 0.8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최소를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연수의 최소. 자, 우선은 얘들 이걸 알아야 돼. 절대값 나왔는데 원래 절대값 나오면은 범위 나눠야 되지만 봐봐. 지금 이거 표준화를 내가 만약에 시도할 때 평균이 1000이야. 원래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잖아요. 이미 평균을 뺀 거야, 이거는. x바에서. 이미 얘가 2x바이다. 물론 2x이기도 하고. 평균을 이미 뺐으니까 뭐만 하면 돼? 표준 편차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표준 편차 몇이야? 400. 400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로 끝나면 안 되지. 일단은 이거 표준화하면은 얘는 절대값 Z로 바뀌는 거야. 이 부분을 400으로 나눈다. 이게 끝이 아니죠. X바를 표준화할 때는 표준편차를 그냥 표준편차 400이 아니라 표본에 대해서 루트 n분의로 나눠줘야 된다고. 루트 n분의 이렇게. 이게 0.8 이상일 확률로 계산한다. 0.8 이상일 확률. 마저 계산. 절대값 Z. 그 다음에 이거 약분 되거든? 번분수 처리해주면 찹찹 돼. 그래서 절대값 Z가 루트 n 이하일 확률이 0.8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표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표로 이제. 절대값 Z가 루트 n 이하일 확률. 자, 이거 풀면은 사실은 이거 풀마 루트 n이지 않습니까? 풀마 루트 n. 한번 더 쓰자. P, 마이너스 루트 n에서부터 그냥 루트 n 사이일 확률이 0.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루트 n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루트 n까지. 자, 여기에 있을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보는 것이요. 여기에 있을 확률. 자, 이 사이의 확률이 0.8 이상이 돼야 돼, 이상. 자, 그럼 이거 반 나눠서 생각해도 되지, 반 나눠서. 0.4, 0.4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절반으로 생각합시다, 절반으로. 자, 0부터 뭐, 루트 n 사이의 이 확률이 0.4. 이렇게 이해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 0.4 이상이 되려면, 일단 0.4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확인해 볼래? 0.4. 와, 미쳤다. 딱 있다, 여기. 1.28이래. 그러니까, 얘가 0.4 이상이 되려면, 저 1.28이 한 이 정도쯤 위치해가지고 더 넓이가 커져야 되지 않니? 얘 넓이가 0.4로 나와줘야지만이 지금 루트 n이 1.28보다 더 많이 가야 실제 이 확률이 얘가 0.4보다 더 클 거 아니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이 조건 루트 n이 기본적으로 1.28보다 크네? 이거 풀어야지 이거. 이거를 풀면 된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거 제곱, 잠깐만, 1.28이야? 잠깐만. 자연수에는 최소값. 1.28. 지금, 반문서 처리했고, 이거 잠깐만, 20이구나. 이거 미쳤지. 이거 20이지? 20 빼먹었지? 그러니까 20분의 루트 1이 되더라. 20분의 루트 1. 이거 다시 정정. 20분입니다. 20분에. 20, 20, 20. 뭔가 이상하다 했어. 요게 맞다, 얘들아. 요게. 20으로 좀 다시. 이거 약분하면 20? 오케이? 20이야, 20. 자, 그래서 양변에 20을 곱합니다. 루트에 25.6.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네, 이거. 계산해. 계산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몇인지 알고 있어. 자, 컴공을 가고 싶다면 이거 제곱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왜냐면 컴퓨터에서 2의 거듭제곱, 이거 2의 거듭제곱이잖아, 256이. 이거 계산 되게 많이 다루거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몇이 나오냐? 6, 5, 5, 36 나오게 돼 있어. 내가 구라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계산해보자. 이거 계산해볼 거야, 이걸 이제.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와, 이거 진짜 맞나요, 이거? 와, 이거 진짜 계산해야 되나요? 해야 돼. 해야 돼. 하셔야 돼. 66에 36, 65, 30, 62, 12, 56, 30, 5, 25, 5, 20. 그 다음에 26, 12, 25, 10, 2는 4, 5.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6, 3, 5, 5, 6 나오네, 이제. 좀 여기 찍히고. 나온다, 이 얘기야. 나온다. 잘 계산하세요. 잘 계산. 그래서 n이 얘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실제 답을 몇이라고 해줘야 돼? 650 몇이야? 6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확통의 이 통계적 추정에는 이런 지저분한 소수점 제곱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계산해야 돼. 알겠지? 계산해야 돼. 1에 받자 미적분에 비하면 계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7번은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내 구간. 실내 구간. 여기 보시면 자,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핸드폰 사용 시간이 평균 N, 표제표자가 3시간인데 임의로 25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용 시간 조사해봤는데 95%로 조정을 해보겠다. 추정을. 다음 물음에 답하시라고 돼 있어.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이건 그냥 공식화해서 그냥 외워 놓는 걸로 봐야 돼. 실내 구간의 길이. 자, 95%로 추정할 때에는 현재 1.96이 신뢰도 계수야.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그, 문제에 따라서 이 95%에 대응이 되는 이 신뢰도 계수가 대부분은 1.96으로 나올 거야. 원래 그게 정확한 수치거든. 그런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로 나오기도 해. 2. 문제에 따라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잘 봐야 돼. 문제에 따라서. 알겠지? 문제에 따라 다르니 달라지니 꼭 체크해줘야 돼. 꼭 체크.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매번 1.96으로 외워가지고 1.96, 1.96 하다가 이제 딱, 답이 안 나와. 그럴 땐 저게 아마 달라졌을 거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또 99%일 때에도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 게, 원래 99%일 때에는 저 신뢰도 개수가 몇이라고 했지, 아까 앞에서? 신뢰도 숫자가? 2.58. 가끔 2.6으로 나오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3으로 나오기도 해. 문제에 따라 달라. 잘 봐주시고. 자, 그러면 신뢰도 길이 봐봐. 2 곱하기 저 신뢰도 개수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자 지금 n이 몇이야? 25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편차는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 이거 원래 모평균의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채용해버리고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 자 저 계산해보자 이제. 자, 6 곱하기 1.96을 이제 5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5로 나눠주는 거죠. 뭐 이건 뭐 답이 없어 얘들아. 그냥 잘 계산해. 그냥 잘 계산해. 좀 요령을 피워본다면 뭐 이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요령을 부려보면 곱하기 2 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10분의 뭐 12 곱하기 1.96이니까 어차피 계산이 빡세. 자, 해보자. 이거 몇이야 이거? 12 1.96 해야지. 26, 12, 29, 18, 2, 1, 2 6, 9, 1 해버리면은 2, 5, 3, 2 맞나? 맞니? 저거? 내가 궁금한 게 항상 내가 계산하고 맞니? 라고 물어보면은 너네가 끄덕이거든? 그 계산하고 끄덕이는 거야?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계산 안 하고 그냥 끄덕여. 약간. 내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야. 나도 내가 틀릴 수가 있잖아.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맞겠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10분의 얘가 이제 그럼 몇이야 이게? 23.5이니까 이거 10으로 나눠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2.35이네 2.35. 이게 실제 답이다. 소수점 한 칸 땡기면 되는 거잖아. 한 칸. 땡겨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는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의 최대값. 그 최대값 공식 자체가 이거였어. 밑에 나와 있지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가 공식이야. 공식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K가 1.96이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들아 사실 위에 거랑 밑에 거는 2배 차이라고 하지 않았니? 2배 차이. 2배 차이라고 했잖아. 그냥 아까 계산한 거 나누기 2하면 되지 않니? 나누기. 그냥 그게 답이잖아. 이거 나누기 2하면 몇이야 이거? 나누기 2 해주면은 1.176 맞니? 계산하고 끄덕이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맞냐고 빨리 확인해봐 이거. 1.176 맞을 거야. 봅시다. 자, 1.176이 될 것 같고 1.176.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 네, 마지막 문제 하고 뒤에 좀 더 다룰 문제 있으면은 그거 좀 더 확인할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 숙제 있는 그쪽에서. 자,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는데 신뢰도 A%일 때의 길이가 L1이고 B%일 때의 길이가 L2라고 돼 있어. 자, 다시 한번 써볼게. A%는 L1, B%는 지금 이제 L2라고 돼 있을 때 보기 확인해 봅시다. 자, 항상 신뢰도 계수 잘 확인하시고 1.96 신뢰도 계수 잘 체크하란 말이야. 1.96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2라고 나와 있는지 잘 보시고. 자, 기억 보시면 n이 커지면 L1이 커진다라고 돼 있잖아. 일단은 모평균 n, 표준편차 시그마이니까 이거 L1 미리 계산해 놓으시면 얘가 이거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A%에 대응이 되는 신뢰도의 개수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이렇게. 뭐 얘도 마찬가지로 씁시다. 2 곱하기 KB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네들은 지금 퍼센티지 차이만 있어. 다른 건 다 동일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냐? 자,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지죠. 반대니까. 틀렸다. 틀렸고, 니은. 자, 구체적으로 값이 주어지면
A가 95, N이 100일 때 L1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자, 니은입니다. 자, 이제 A가 95, 그 다음에 N이 100일 때 95%에 해당이 되는 신뢰도의 개수 1.96이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이렇게 얘가 과연 0.4보다 크니라는 걸 물어보잖아. 0.4 시그마보다 크니. 시그마 이제 양변 약분해 주시고 얘 계산해 봐. 이거 10분의 3.92니까 좌변이 양변에 10만 곱해주면은 3.92가 과연 4보다 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틀렸다. 답이 디귿이겠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은 뭐냐면은 자, A가 B보다 작으면 실내 구간의 길이도 더 작다. 자, A, B는 신뢰도 퍼센티지에 대한 얘기야. 퍼센티지. 퍼센티지가 높으면 신뢰도의 개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B가 A보다 즉 퍼센티지가 더 큰 놈은 신뢰도의 개수도 더 크다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당연히. 길이도 신뢰 구간의 길이도 당연히 커진다 이거야.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확인해 놓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얘들아. 아니 내가 퍼센티지가 더 높으려면은 목평균을 더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야, 잘 맞추려면 추정을 할 때 범위를 더 널찍하게 잡아야 되니 좁게 잡아야 되니 범위를 널널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니. 구간의 길이가 가능한 길어야 그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긴 거랑 퍼센티지가 큰 거는 당연히 이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 샘플을 내가 많이 뽑으면 그 많이 뽑은 값의 평균이 목평균에 점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평균에 가까이 몰려서 뽑힐 거기 때문에 점점.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실제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만큼 더 정밀해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 8번을 볼 건데 자, 이제 저런 게 적힌 6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상자인데 4개의 구슬을 복원 추출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니까 이거 표본의 크기가 4야. 이제 X바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거잖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얘를 먼저 정리하면 이거 얘들아 제곱돼 가지고 144VX바 구하는 거 봤네 이거? 144VX바? 제곱되지? 그 다음에 이거 VX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냐면은 n분의 원래 모집단의 분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집단의 정보만 알면 되는 거지. 모집단의 정보만. 36VX가 답인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이게 어려워. 항상 표가 안 주어져 있을 때 문제를 읽고 쟤를 표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고 이거를. 자, X는 하나 뽑는 거야. 항상 하나 뽑는 거. 자, 저러한 상태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구슬에 적힌 숫자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0,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거야 이제. 근데 총 구슬이 6개가 있는데 자 0이 나올 확률 6분의 1, 1이 나올 확률 6분의 2, 2가 나올 확률 6분의 2,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저렇게 하나 뽑았을 때 확률을 다 표현해 볼 수가 있지. 하나 표현할 수가 있고 저걸로 평균 구하고 분산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많이 했잖아 지금까지 이제. 그럴 걸로 분산까지 구해보면 36까지 곱해야 답이 나온다 이 얘기야. 36까지 해야. 그래서 이처럼 원래 모집단의 정보로 분산을 구하면 돼. 원래 모집단 걸로. 이거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계산은 알아서 잘 하시고. 근데 이거 하나 얘기하자. 이거 볼래 이거? 지금 표를 볼래? 딱 보자마자 평균 바로 나와야 되는데 평균 몇이야? 바로 안 나오나? 평균 바로 나와야지. 몇이야? 이 정도는 계산해서 평균을 바로 나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야 이건 바로 나와야지. 평균이 몇이야?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 평균이 몇이야? 야 좌우가 대칭이 아니니. 평균이 1.5야. 이런 것도 좀 약간 보여야 돼 얘들아. 이 확률이 대칭이잖아. 얘네들도 약간 똑같이 차이가 나고 평균이 1.5라고. 이런 건 바로 보여야 돼 얘들아. 이런 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평균이 1.5야. 알겠지? 이런 것도 하나 알아가라고 이제.
표가 뭔가 대칭으로 나와 있으면 평균이 그냥 그 평균이야 말 그대로. 얘네들의 평균은 물어보시고 그 다음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거든. 저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저걸 토대로 20x 바에 대한 이걸 구하래. 자, 얘도 이제 이거잖아. 이거 표준표차는 그대로 이제 빠져 나오는데 근데 지금 x 바가 표본의 크기가 16이잖아요. 그럼 20 곱하기 4분의 다시 루트 16으로 쓰자 그냥. 루트 16의 표준표차 2니까 4약분해 버려가지고 5 시그마 x 구하는 거. 5 시그마 x. 저걸 구하는 거라고. 5 시그마 x. 자, 그랬을 때 이거 표 작성할 수 있겠지 얘들아 이거. 그냥 저거 x에다가 그냥 마일 0, 1, 2 그냥 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네 이거. 그냥 다 대입해. 대입하셔가지고 그 확률마저 계산. 10분의 1, 2, 3, 4 나올 거야. 해보면 10분의 1, 2, 3,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면. 그래서 아까보다 더 쉬운 문제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표가 나오고 평균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분산도 할 수 있고 표준표치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맞추는 거지. 그 다음부터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니까. 45번. 이것도 이제 사실 문제만 잘 읽으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언급해보고 싶어서 45번. 표준표차가 18인 정규분포인데 크기가 144인 걸 추출하니까 표본 평균이 60이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표차는 원래 모집단의 표준편차야. 144인 표본 n이 144라 이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이 60이라는 거는 그 x바가 60이라는 겁니다. x바. 요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95%로 추정을 해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 추정하는 그 신뢰 구간의 공식 x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뢰도 계수 잘 보라고 했지. 몇인지 1.96이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그 목평균 m을 추정하는 신뢰도 구간에 대한 공식이라고 이게. 여기는 플러스로 그냥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고 플러스로.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12잖아 12. 그러니까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 2, 3 이렇게 나오지. 2, 3. 2, 3이잖아. 그지? 2, 3.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를 2로 나누고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지. 이거 2 나누면 0.98이니까 곱하기 3 하면은 60-2.94에서부터 60 플러스 2.94까지 한번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니? 라는 걸 찾는 거야. 몇 개 있니? 라는 걸 찾는 거야. 세면 되겠지? 뭐 사실 여기서도 바로 쓸 수 있죠. 그죠? 잘 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라스트 90번 해보시면 자 정균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제 몇 퍼센트? 99%? 이거 잘 보라고 이거 잘 보라고 이거 원래 99%가 2.58이야. 근데 이 문제는 몇으로 보겠다. 3으로 보겠다 이거. 별표 연락에 치라고 이거. 별표 연락에 이거. 잘 보라고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모표준 편차의 7분의 1 이야?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아까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뭐였었냐면은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그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것이었어. 얘가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7분의 1 이하. 이렇게 식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시그마 날려주고 그 다음에 K가 지금 저기서 3이잖아. 루트 n분의 3 7분의 1 양변에 7 루트 n 곱해줘가지고 7 루트 n 그러면은 7 루트 n 곱해주면은 이제 7 루트 n이지? 루트 n 이렇게 되니까 제곱해서 몇 이상 이거? 441 이상. 얘는 그냥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 이 정도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까 공식처럼 외우느라고 한 거를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 공식 같은 거.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